여러분, 옷장 속에 스카프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 목에 두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말이죠, 이 스카프 한 장에 무려 3,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전 세계의 문화가 녹아 있다면 어떠세요?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천조각이 가진 정말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28억 5천만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3조 원. 이게 뭐냐면요. 2020년 단 한 해 동안 전 세계 스카프 시장의 규모예요. 와, 우리가 그냥 목도리,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던 이 스카프가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라는 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누가 이끌고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곳들이죠. 디올, 프라다, 루이비통, 그리고 샤넬까지. 이 명품 브랜드들한테 스카프는 그냥 천조각이 아니에요. 뭐랄까, 자신들의 철학이랑 예술을 담아내는 움직이는 캔버스 같은 거죠. 바로 이 브랜드들 덕분에 스카프가 지금의 위치, 그러니까 럭셔리 패션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 평범하디 평범한 천조각 하나가 시대를 넘나드는 패션 아이콘이 되고 또 문화의 상징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여정,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아주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스카프의 3,000년 역사, 그 첫 장은 과연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물건에서 어떻게 왕실의 보물이 됐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카프의 시작은요. 무려 기원전 1350년 고대 이집트로 갑니다. 바로 네페르티티 여왕 시절인데요. 여왕이 엄청나게 화려한 보석 왕관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무겁기도 하고 차가우니까 두피를 보호하려고 머리에 천을 둘렀던 거예요. 바로 그게 스카프의 가장 오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패션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이집트에서 시작된 스카프가 고대 로마로 가서는 수다리움이라고 불리는 땀쓰건이 됐고요. 또 동쪽으로 쭉 가서 중국 진나라 시대에는 병사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도 했어요. 시대랑 장소에 따라서 스카프의 역할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러다가 18세기 프랑스로 오면 스카프가 갑자기 아주 로맨틱해집니다. 사랑의 상징이 되거든요. 이게 다 나폴레옹 때문인데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가서도 아내 조제핀을 생각하면서 최고급 캐시미어 스카프를 선물로 보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파리 사교계에 쫙 퍼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모든 귀부인들이 조제핀의 스카프를 갖고 싶어 했고 순식간에 최고의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한 겁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스카프는 스크린 속에서 전설이 됩니다. 바로 이 장면 너무 유명하죠.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가 팔을 다쳤는데 글쎄요, 깁스 대신에 에르메스 스카프를 팔걸이로 쓴 거예요. 와,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정말 강력했어요. 스카프가 그냥 예쁜 장식품이 아니라 이런 위급한 순간에도 품위를 지켜주는 가장 우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카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스카프의 이야기는 역사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지도 위에 아주 다채롭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작은 천 조각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인도 케이스가 정말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똑같이 목에 두르는 천인데도 여성이 두르면 두파타라고 해서 우아한 전통 의상의 일부가 되고요. 남성이 두르면 감차라고 해서 땀 닦는 수건처럼 아주 실용적인 물건이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스카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스카프의 얼굴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동의 히잡은 종교적인 신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중동 지역의 쿠피아는 사막의 뜨거운 햇볕이나 모래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주는 생존에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다나는 원래 작업복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힙합 문화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이처럼 스카프는 계속해서 국경이나 문화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카프의 거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 바로 나의 스카프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이에요.
사실 스카프의 진짜 매력은요, 스카프 자체보다도 그걸 어떻게 매고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말하자면 스카프는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예술 도구인 셈이죠. 생각해보면 스카프 하나 매는데도 고려할 게 꽤 많아요. 오늘 내가 입은 옷이랑은 잘 어울리는지, 내 얼굴형에는 어떤 매듭이 더 예뻐 보일지, 지금 계절에 맞는 소재는 뭘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나다운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작은 고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스카프 연출에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걸 찾는 게 최고죠. 목에도 매보고 머리에도 둘러보고 가방이나 손목에 묶어봐도 좋고요. 스카프만큼 자유로운 패션 아이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역사, 문화, 그리고 스타일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쫙 엮어보면 스카프가 왜 그냥 예쁜 천조각 그 이상인지, 왜 우리 삶을 담고 있는 물건인지 분명해질 겁니다. 한번 돌아보죠. 스카프는 정말 끊임없이 변신해 왔어요. 로마 병살의 땀수건이 어느 날 프랑스 황후의 어깨를 감싸는 보물이 됐고요. 누군가에게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었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라 사랑을 외치는 깃발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스카프는 그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그대로 비춰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을 가져왔던 겁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옷장 속 스카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젠 그냥 예쁜 액세서리가 아니죠. 그 부드러운 천의 주름 하나하나에 3000년이라는 시간,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바로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스카프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